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자, 시시콜콜 택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2019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저희 또 시시콜콜 택시 애청자분들께서 우리 얘기도 좀 들어주지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좀 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질 걸 또 후회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게요. 매년 연말이 되면 1년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다시 연초가 되면은 올해는 또 열심히 달려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긴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목조목 다 짚어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랬죠.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1년 동안 있었던 다양한 우리 지역의 현안들, 네. 이 문제들은 어떻게 풀렸나 궁금해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게 생각이 나요? 굉장히 많이 있었긴 한데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어떤 거요? 포항시 상수도 검침원들이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나아졌는지 궁금하네요. 지난 1월 시시콜콜 택시 앞으로 올라온 하나의 제보 사연. 땀과 노동의 참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는 포항시 상수도 검침원들의 외침이었는데요. 과연 그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았거든요. 네. 상수도 검침원 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 근데 근로자성을 인정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근로자가 아니란 얘기인가요? 포항시는 그분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일하시는 내용을 보면 포항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하고 담당 업무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항시가 정해주고, 그래서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이 사람들 개인 사업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맞다라고 하는 판정은 이미 1년 전에 나왔고요. 네. 한 달 평균 1,500개에서 1,800개의 계량기를 혼자서 검침해야 하는 포항시 상수도 검침원들. 그들을 계약직 노동자로 볼 것이냐, 개인 사업자로 볼 것이냐, 이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여기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여쭙고 싶어요. 관계자분들께. 과연 우리 검침원 34명이 이 검침을 함으로써 우리의 사업적 이윤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건지, 우리 멋대로 이윤을 늘릴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은 이제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운소 노조에서도 다양한 쟁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 그 상수도 검침원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네네.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정말 중요한 위치예요. 어떻게 보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소속된 모든 사업장 문제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수도검침 우리 분해 같은 경우는 이번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 전국에 상수도 검침을 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고 또 최초 판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포항 지역이 시작이자 어쩌면은 여러 매듭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물론 1월 달에 네. 방영을 해드리긴 했지만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검침원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고 근무 환경, 노동 처우가 어떻게 되는 거죠? 2003년도 이후에 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수도검침하던 업무를 2003년부터 개인 사업자를 등록시키고 민간 위탁의 형태로 전환하게 됐었고요. 그 뒤로 여러 가지 처우도 달라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죠? 이분들 임금도 사실 높은 수준은 아닌 거잖아요. 예, 한 3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네. 각 전수별로 금액이 책정되는 형태인데 개인당 한 1,800전 정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0전을 금액으로 환산해 봤을 때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정말 열악한 처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뭐 4대 보험 이런 건 전혀 안 되고 그런 복지는 없는 거죠? 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2015년 5월 달에 의성의 수도검침원이 수도검침 중에 납치가 돼서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처럼 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검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적인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라든지 또 이 도심 지역을 벗어나서 외곽지로 가서 검침할 경우에는 대부분 개를 기르시기 때문에 개한테 물리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가까이 이렇게 이 계량기가 있을 때 또 담을 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뛰어내리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어떤 열악한 문제가 있고요. 복지와 관련해서는 4대 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상여금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를 받는 연차수당이라든지 이런 일체의 어떤 기타 부대 수당들은 없는 상황에서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임금은 안 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이 지금 그분들의 입장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검침원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기 위해 그들의 근무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묵직한 계량기 덮개를 열고 물까지 붓습니다. 이거 물 붓는 이유는 앞에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붓고 또 다시 또 깔꾸리로 이렇게 또 하고 또 아니면은 또 이 후라시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비춰가지고 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계량기의 숫자만 확인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무게가 한 15kg 정도? 키로수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무거워서 한 마리는 좀 들기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으로는 어깨하고 무릎 같은 게 이런 게 지금 많이 아파서 지금 작년에 거의 1년 동안 계속 병원 다니고 치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수도 검침을 하다 보면 하루 이동 거리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번엔 집마당 한쪽에 있는 수도 계량기인데요. 겨울이면 계량기 동파를 막으려고 이렇게 겹겹이 중무장해 놓은 게 다반사. 이제 계량기 얼어 터질까 싶어서 이렇게 뭐 안에 속에도 덮어놓고 이불도 덮어놓고 사실 이렇게 뭐 비닐 같은 거 보시다시피 벽돌이 참 무겁습니다. 이거요. 좀 드러내고 하다 보면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계세요? 계세요? 집주인이 외출을 했을 때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 담을 넘고 마당에 있는 계량기를 검침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문 따고 들어가야 되는 집도 있고 또 가끔은 담을 넘고 가야 되는 집도 있고 그리고 아까처럼 그렇게 이불 많이 덮어놓고 뭐 위에 계량기 통 위에 물건을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많이 올려놓고 있는 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들이 드러내고 하는 게 그런 게 무겁고 하니까 힘이 많이 들죠. 근데 지금 상수도 검침원분들이 우리도 이제 근로자로 인정을 해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신 거는 언제부터고 그 발단은 뭐였을까요? 2017년도에 지금 현재 조합원 중에 한 분이 검침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이 집이 비어있거나 하면 바로바로 하지 못하는 것을 임의의 검침값을 입력했다가 그걸 통해서 이제 시가 1,200만 원 정도 상당의 그리고 각 이제 세대조 수용가에 44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혔다라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 해지를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부당한 해고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포항시의 편을 들어줬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뒤집어지면서 사실상 이 계약 관계를 근로계약으로 봐야 되고 노동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라는 판정을 받으면서 이 일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분들을 노동자로 인정을 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노동자로 인정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면? 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후에 포항시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해서 시가 패소를 하게 됐었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 이후에 행정소송까지 과정에서 노동자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 이유는 우선 민간위탁이면은 장비든 그 다음에 처리하는 업무든 다 포항시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출근해서 회의를 하고 또 각 가정에 검침을 하는 전체 업무 과정에 포항시가 거의 대다수 업무를 관리 또는 지휘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침원들이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입력 단말기 역시 포항시가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모집을 할 때는 채용 공고라는 또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대보험은 들고 있지 않지만 개인들 상해보험을 또 적을 때는 또 고용자 신분으로 기재를 하고, 이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했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노동자의 신분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거 참 희한하네.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서 관리는 또 관리대로 네. 다 했다는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더 웃긴 건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면서 또 정년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년을 그렇더라고요.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약 기간은 2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이 2년을 경과했을 때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야 되는 어떤 그런 법적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이런 꼼수도 살짝 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앞서 우리 검침원들 만나봤지만 네. 눈치를 그렇게 보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말 한마디 하실 때도 조심스러워 하시고. 그렇죠. 실제로 이 업무 전반에 걸쳐서 포항시에 관리 감독하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어이없게도 포항시가 하는 각종 캠페인에 동원도 엄청 많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과 관계되는 캠페인 이런 데에 뭐 동원하는 것은 일정 정도 뭐 이해할 수는 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심지어 과거에 메르스가 창궐했을 때 메르스 예방 캠페인 뭐 이런 것들도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어떤 불우유토끼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상시적으로 동원이 되면서 사실 민간위탁 사업자 같으면 시에서 하는 행사에 그렇게 동원할 이유도 없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시간들 쪼개서 나갔던 이유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포항시의 관리 감독하에 오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일상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지금 어떤 진행 상태예요?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어요? 네. 앞서 지난 8월 29일 날 행정소송에서 포항시가 패소를 했고요. 네. 그 다음 지난주 금요일 날 포항시가 또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항소심도 이제 변론 종결을 하고 내년 2월 7일 날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포항시가 그 고등법원의 항소심도 불복해서 대법원으로 간다면은 조금 더 길어지겠지요. 아니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행정소송에서 진 거잖아요, 포항시가?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항소를 했을지까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시가 공식 입장을 통해서 제안한 건 아닙니다만은 뭐 비공식적으로는 퇴직금을 포기하면 뭐 당장이라도 전환시켜 줄 수 있다는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가 지금 현재 노동자 신분으로 전환됐을 때 법적으로 져야 하는 어떤 비용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포항시 안에 수도검침원만 개인들을 민간위탁 이 사업자로 둔갑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다른 업무 영역들도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됐을 때 나머지의 이 직군들에게 미치는 영향,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포항시에서는 이거를 이제 불복을 하고 항소를 하려면은 그 사이에 계속 이제 강제 이행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 비용도 꽤 크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은 위원회의 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판정 이행을 하지 않으면 2년 동안 1년에 2회씩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포항시가 지금 물고 있는 이행강제금도 시민의 혈세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시민의 혈세로 무는 이행강제금과 소송 비용 이런 것들을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의 어떤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훨씬 더 시가 칭찬을 들을 텐데 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포항시는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향후에 이게 실제 판례가 되면은 오히려 더 포항시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왜 이 판정과 판결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예. 그럼 그에 반해서 아까 비용의 문제라고 했어요. 검침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했을 때 포항시에서 비용의 문제, 이 부분은 어떤 비용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 신분이면 당연히 이제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15개씩 연차가 발생하는데 간단하게 우선 이런 것들부터 다 지불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에 지금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최소한의 처우만큼 이 수도검침원들도 민간 위탁 사업자가 아니라 시가 고용한 노동자로 바뀌게 되면 그런 처우 개선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비용 증가분이 시가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그런 문제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포항시에서 이제 행정소송을 한 것과는 또 별개로 지금 해당 그 검침원에 대해서 계량기 조작 때문에 1,2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혔다라고 또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나요? 예, 포항시는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조작이라는 것 자체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었고요. 임의로 검침값을 입력한 것이 이제 오류로 작용했다라는 결론이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1,250만 원 상당의 포항시의 피해 그리고 440만 원 상당의 수용가들 각 세대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 그 피해액을 추산할 근거가 없고 실제 또 이미 기입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을 해지할 만큼의 중대한 어떤 징계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이죠. 2018년 7월 달에 검찰에서 이 포항시가 제기했던 어떤 그런 이유들을 다 파기하고 혐의 없음으로 최종 사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검침원분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세요? 계속 아직 해고 복직을 못 상태로 하셨죠? 예. 있고요. 저희들 현재 매주 수요일 날 포항시 앞에서 대시민 상대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등등의 이제 해고 복직 어떤 투쟁들을 지금 계속 수행하고 있고 현재는 해고 상태에서 계속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반갑기는 한데 어떤 마음이실지 모르겠어요. 우선 두 분 몇 년 차신지 또 성함은 어떻게 되신지 한번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16년 차 되고요. 공순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분회의 분회장 맡고 있습니다. 저는 19년 차이고요. 이영숙이고요. 저는 분회장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포항시가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이에요. 이 시점에 이 마음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많이 찹찹하죠. 저희들 나름대로 그 매주 수요일 아침에 집회도 하고 있거든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참 마음도 아프고 우리가 어찌됐든 포항시 수도 검침을 한 직원입니다. 직원으로서의 대접도 제대로 지금 받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행정 이제 소송에서 승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좀 다행이다. 좀 일이 순조롭게 풀리겠다. 이런 기분 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행정소송 판결을 받는 동시에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었는데 0.1초 만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누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눈물을 흘렸고요. 얼마만큼 우리 근로자들을 이 소리를 듣고 싶었는가. 근로자라는 그 단어를 얼마나 우리가 듣고 싶어 했던가, 갈망했던가, 눈물이 많이 났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생각을 해보니, 분명히 포항시는 이거를 정말 끝내줬으면 좋은데, 아니라는 생각을 또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승소를 하기는 했지만 포항시는 또다시 뭔가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셨군요. 들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또 항소를 하게 됐고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승소하면서 잠깐 가졌던 희망. 하지만 상수도 검침원들의 노동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가중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자 하니까 그 포항시에서 퇴직자들의 업무까지 지금 나머지 검침원들한테 인력 충원을 안 하고 가중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예, 그는 처음에는 우리 퇴직자의 전수를 우리 전체 34명한테 이제 분담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노조 측에서는 할 수 없다고 했고 이걸 그렇게 받지 않게 되면 이제 올해 12월 달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노조 측은 안 받는다고 했고 지금 비노조 측에서 이 전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포항시가 너무 무리수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것은 전수가 많아진 상태에서는 발생되는 게 민원도 있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산재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4월 달에는 도사견한테 물려서 한 달간을 입원을 했고요. 분명히 전수가 많아지면 그런 일은 더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대책은 전혀 없고요. 겨울이었죠. 지난 겨울에 만났던 두 분인데 또다시 겨울이 왔는데도 이 자리에서 봬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결과들이에요. 그렇죠? 항소심도 남아있고 어디까지 가실지 어떤 각오이신지 궁금해요. 포항시가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미 노동자라는 판정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동자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저희들은 갈 것입니다. 끝까지? 네. 끝까지 갈 것입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이렇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이제 정규직화해야 하는 이유, 근거는 뭘까요? 우선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독립적인 사업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이 업무 지시와 관리 감독하에 구속된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규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법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노동자로 봐야 되는 분들을 이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해 오면서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민이잖아요. 네. 시민의 입장에서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정규직화되거나 뭐 환경이 좋아지는 거는 좋은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금으로 나아가는 것들이니 시민 입장에서 이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건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장점은 뭐가 있느냐를 궁금해한다면 어떤 대답을 해주고 싶으세요? 우선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신분이 무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의 양이 대단히 늘거나 이렇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고요. 어차피 당연히 지급했어야 될 것을 지급한다는 어떤 시각으로 좀 보는 것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시민들에게 하는 어떤 서비스 상품을 생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양질의 어떤 고용, 양질의 일자리는 더 나은 포항 시민에 대한 서비스와 더 열심히 일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시민들에게 보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그러겠어요. 네. 이게 지금 내가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공무원들이 인사철 되면은 또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또 이 불안감에 일하다 보면은 1800가구라 그랬잖아요. 그거 다 돌아보는데도 내 마음같이 내일처럼 하기는 또 쉽지 않다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뭐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이렇게 매일매일 쫓기고 뭐 이렇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면은 그거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다른 지역들도 많이 좀 변화하는 추세라고는 들었어요. 네네. 좀 몇 군데 예를 좀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청주시라든지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 경남 김해시 등등이 지금 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전환되고 있는데요. 아마 포항시 판례가 최종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은 아마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법정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예, 그죠? 동일한 문제에서 청주 같은 경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신분이 위탁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이 판정을 내렸었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포항시와 달리 그 판정의 결과를 수용해서 시의 무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어떤 이런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포항시와 상당히 대비되는 어떤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갈림길에서 포항과 청주시는 다른 선택을 했단 말이죠. 네, 청주시가 다르게 선택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선택한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로 정리가 되네요. 네.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해요? 이 문제가 결국에는 어떻게 좀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을까요? 저희들도 원만한 어떤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포항시와 계속 대화하고 협의를 할 계획인데요. 우선은 법의 판단을 이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해고된 조합원 한 분의 어떤 복직을 법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을 넘어서 지난번 이 톨게이트 노동자들 대법원 판례처럼 동일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판결을 받았을 때 전체에게 어떤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어떤 판례처럼 이미 전체 수도검침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어떤 내용일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포항시도 빠르게 저희들과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근로자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2014년 그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은 그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복무 규정, 업무 내용, 사용자 지정 여부, 사용자 근무 시간 지정 등 한 8가지 형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복무 규정이라든가 업무 내용, 뭐 여러 가지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위수탁 계약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시 검침원은 근로자를 인정할 만한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춥잖아요. 춥죠. 일 끝나고 네. 집에 들어가서 좀 따뜻한 물로 씻고 하면은 확실히 피로도가 좀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뜻한 물 찾을 때 찬바람 쐬면서 계량기 들여다봐 주시는 우리 검침원들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우리 그 부분도 한번 주목해봐야 기억해야죠. 기억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들어요. 뭐 내년까지 안 갔으면 또 좋겠지만 내년에도 또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검침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 잘 부탁드리고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에게 또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보낸 포항시 상수도 검침원들. 추운 거리에 서서 그들은 더 추운 마음으로 오늘도 외칩니다. 땀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노동자로 인정받는 2020년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이죠.